네,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이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곳입니다.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유복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죠. 초등학교 입학했던 곳은 지금은 행정구역상 동대문구인 전농동이라고 하는 곳에 전곡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2학년 때 이곳 삼양초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1년 남짓밖에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저는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습니다. 제 성장기를 회고를 해보면 이곳 삼양동 시절이 가장 어려웠던, 우리 집이 가장 힘겹게 버텨냈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을 생각해서 이곳 삼양동을 오늘 첫 출정식에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절 이곳은 불도 들어오지 않고 우물물도 집 마당이 없어서 공용 우물물로 물을 흘러다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곳도 그렇게 주민 여러분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고 아마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데요. 이 근처 일대 삼양동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비교적 주거 환경이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주거 환경을 더욱더 많이 빠른 속도로 바꿔야 될 그런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어질 때 저층 아파트로 지어졌는데 이곳은 북한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는 곳입니다. 또 자연 경관지구로서의 제한도 있는 곳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다시 시장으로 복귀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면서 결심했던 것이 이 고도지구 제한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2종 7층 높이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규제가 있는 한 오래된 이 빌라들과 아파트를 허물어내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경제성이 나오질 않아서 불가능했습니다. 이곳을 북한산 인근 고도 제한을 풀고 그리고 현황 용적률을 인정한다고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곳 강북구에는 35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이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쭉 지켜보아 오신 시민 여러분들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389군데의 구역이 해제가 되고 신규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떠나셨는데요. 그 이후에 완전히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불씨를 살려낸 곳이 바로 이곳 강북구였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리는 시스템,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범동에서 시작된 모아타운 1호 모아타운, 이 범동의 모아타운은 이제 올해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정도로 무르익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시장 선거에서 가장 우리 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있다면 아마 주거 문제 해결일 텐데요. 바로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한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변화가 바로 이곳 동북권에서 그리고 이곳 강북구에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지금도 고집스럽게 실주거만을 고집하고 대출 제한을 고집하고 세금 중과를 고집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른바 트리플 강세, 매매가도 서울 전 지역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외곽 지역은 15억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은
다시 말해서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세 소멸과 월세가 폭등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비가 고갈되는 이런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해 계십니다. 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집을 팔려고 해도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이런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바로 이곳 강북구에서 정말 전형적인 서민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이곳에서 출정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부동산 실정을 비롯한 서민 생활에 정말 어려움을 끼치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한 정책입니다. 이제 본인의 취임 이후에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긴장이 풀어져서 오만하게도 서민들의 절규가 귀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새로운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오만함이 이제 주거 정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나라의 사법부는 지금 힘을 쓸 수 없는 세계의 축 중에 하나인 사법부가 완전히 허물어져 내릴 위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 수를, 대법관 수를 대폭 올려서 본인이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거의 70-80%에 이르는데도 그것도 불안한지 본인의 죄를 전부 지우는 특검을 선거 후에 하겠다고 공약을 한 셈입니다. 예고를 한 셈입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선거 때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더라도 속을 숨기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도 정치권이 흔히 행하던 행태인데, 이번 정권은 선거 후에 이 죄 지우기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오만한 정권이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주요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대놓고 독재의 길로 가는, 연성 독재가 아니라 거친 독재로 가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전통이, 헌법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첫째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정책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두 번째는 이미 독재의 길로 들어선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서운 경고장을 내보내는, 경고장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현명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꼭 저오세훈이 서울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서울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택난, 생활고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유승민 선배님, 그동안에 합리적인 보수의 노선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오신 정말 뚝심 있는 선배님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와 함께 손잡고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선거운동 시작날에 맞춰서 이곳 삼양동을 찾았고, 서울에 있는 시민 여러분께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절절한 호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기자님들 비 오는 환경이라 조금 취재 여건들이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몇 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널이 남영식 기자인데요. 오늘 단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이 고민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지 혹시 범보스나 아니면 단일화의 의미도 좀 여러 개 해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지금 이 대정부 투쟁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종의 전략적 역할 분담입니다. 지방선거는 사실 제1의 의미가 생활행정을 보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를 담기보다는 유능하고 그리고 중도지향적인, 그래서 모든 어려움,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경제를 챙긴다는 의미도 오늘 경제전문가인 유승민 선배님과 함께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매우 무도하고 그리고 오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거가 끝나서 만에 하나 저희가 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아마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앙당은 가열찬 투쟁, 비판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후보 오세훈은 저의 메시지로, 저의 브랜드로, 저의 정책으로 서울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당은 당대로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무도한 오만한 행보에 대해서 무서운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계속 충실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 주시죠. 정원 후보가 첫 일정을 채널 일정으로 선거원에서 임명하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어저께 또 국토위가 있었습니다. 국토위를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정말 선거를 늘 이런 식으로 치릅니다. 민생 중에 가장 챙겨야 될 주택 문제가 가장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엉뚱한 이슈를 제기해서 선거를 그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고요. 여기에 이렇게 빗속에서 볏집에는 아무리 성냥불을 그어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미 진실은 다 밝혀졌고요. 어떠한 오해도 없이 서울시가 초기에 완벽하게 원리 원칙대로 이 사안을 처리했다는 것을 이미 밝힌 이상 더 이상 민주당의 그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승민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의문만이 없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오늘 첫날 오세훈 시장 후보랑 같이 또 질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제가요? 예, 오늘 선거운동 기간 첫날에 첫 일정을 우리 오세훈 후보와 함께해서 저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후보가 치르는 거고요. 시민들께서도 후보를 보고 선택을 하실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더 준비되고 경험 있고 능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필승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선거가 오래전부터 우리 당의 지지도나 우리 지금 당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절박하게 하면 우리 후보님 꼭 이긴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도와서 우리 후보님 당선에 좀 힘이 되드리고자 왔습니다. 아까 후보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저도 거의 동감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 밀어붙일 거고요. 부동산 세금 더 때릴 거고, 공급은 할 생각이 없는 정권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보니까 그분의 공약이 뭔지를 제가 전혀 모를 정도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이 정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 아까 매매, 전세, 월세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선거 후에 굉장한 이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견제하고 서울 시민들의 어떤 주거 복지를 진짜 위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적극 돕게 되었습니다. 오늘 삼양동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저희는 이제 바로 다음 유세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유세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